제가 오늘 이야기한 사항들을 굉장히 관통하는 게 있어요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파워리프팅 시합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특히나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시합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가장 첫 번째로는 시합을 준비하면서 너무 무겁게 들 필요도 없고 PR을 갱신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. 시합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합장에 가서 잘 들면 되는 거거든요. 시합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잘 들고 얼마나 무겁게 들고 내 기록을 깨고 아무리 내가 시합 준비하면서 막 열심히 무겁게 잘 들고 밀어붙이면서 했는데 피로도가 터져가지고 시합장 가서 갤갤대고 있으면은 못한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시합을 준비하면 그냥 막 운동하고 가는 게 아니라 피킹과 테이퍼라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죠. 훈련에 대한 페이지나 과정만 잘 밟고 있으면 너무 막 무겁게 들지 않아도 시합장에 가면 잘 들게 돼 있어요. 어쨌든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PR 갱신할 필요도 너무 무겁게 들어서 미리 피로도를 터트릴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거. 그리고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시합 주차 혹은 시합 전 주차 이쯤부터라면 우리가 계속 중량을 다루고 있을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. 그래서 시합 전 주차나 시합 주차에 좀 극심한 피로도가 느껴지는 거 시합 전날까지 막 운동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. 최소한 이틀이나 뭐 3일 아니면 그 피킹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쉬는 일자가 좀 있을 텐데 어차피 그러면서 회복이 다 됩니다.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. 다음으로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. 좀 되게 의외죠? 계속 59kg로 시합에 참여한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데 가벼운 감량 정도는 괜찮아요. 그리고 기간을 길게 잡고 체계적으로 감량을 해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하지만 급작스럽게 갑자기 감량을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. 어쨌든 감량을 한다라는 건 나의 체중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. 사실 리프팅이라는 게 취미적으로만 즐기자면 잘 먹고 잘 들면 땡이에요.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시합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합에는 뭐가 있죠? 체급이 있죠. 그냥 내가 평소 있는 체중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해요. 그런데 좀 내 체중이 이 체급이랑 이 체급에 좀 애매하게 걸려 있다든지 나는 체중을 좀 감량해서 조금 경쟁력 있게 입상을 좀 하고 싶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감량을 한다거나 이런 건 좋지 않다라는 거. 물론 엄청나게 막 바디 프로필 찍는 급으로 감량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. 하지만 체급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끝자락에 가서 한 1, 2주 정도만 급격하게 좀 해놓으면 되겠지?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에요. 결국은 무겁게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종목이잖아요. 그런데 잘 준비를 하다가 급격하게 섭취 칼로리가 확 줄어져 버리면 내 몸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. UFC나 이런 격투기처럼 하루 전에 계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파워리프팅 협회들이 시합 2시간 전에 계측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2시간 안에 그 며칠 동안 아니면 한 막 주 이상 단위 동안 급작스럽게 빼놓은 에너지가 다 회복이 될까요?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. 근데 나는 어쨌든 체급을 맞춰놨으니까 좀 먹어놓고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감량을 하기 전에 잘 유지되고 있던 그 퍼포먼스를 기억하고 그걸 시합 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다 말아먹는 거예요. 제가 맨 처음에 그랬어요.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완전 잘못 접근을 좀 했던 거죠. 그래서 다이어트는 특히나 처음이시라면 거의 하지 않으신다거나 1, 2kg 정도의 가벼운 감량 혹은 정말 내가 감량을 하고 싶다? 그러면 좀 길게 보고 천천히 감량을 해 나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같은 맥락으로 워터컷도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아요. 평소에 내가 수분 섭취량이 이만큼 많은 사람이라면 굳이 워터컷이 아니어도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막 1, 2kg씩 자연스럽게 빠져 있기도 하고 해요. 하지만 평소 내가 물 섭취량이 막 겨우 1, 2리터 가량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물 많이 마시고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워터컷의 효과를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.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규정이 있죠. 뭐 스쿼트 깊이, 벤치 정지, 맨손 데드. 특히나 스쿼트의 경우는 플랫화를 오랫동안 신어왔는데 깊이가 안 나서 역도화를 그냥 신어서 시합을 준비해볼까요?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.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권장드리지 않아요. 왜냐? 내가 여태까지 해온 운동에 훈련의 일관성이란 게 있는데 당장 시합 이거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플랫화를 역도화로 바꿔버린다든지 내가 쓰던 장비를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린다든지 하면 0점이 다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시합장에 가서 요만큼의 미스가 더 큰 미스로 나게 되면서 진짜 큰 중량을 다루게 됐을 때 미스가 크게 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장비의 부분도 가능하면 일관적으로 내가 써온 장비가 있다면 그대로 혹은 내가 장비를 바꾸고 싶다면 시합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적응을 시켜 나가서 적응이 되고 나서 시합에 가는 게 맞는 거지. 여기에 시합에서는 콤보렉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. 이렇게 콤보렉이 구비되어 있는 체육관이 거의 잘 없다시피 해요. 그래서 대부분 동네 헬스장이나 일반 피트니스 센터, 일반 벤치나 이런 데서 운동을 좀 하실 텐데 최소한 시합 전에 한 번이라도 꼭 그 시합에서 쓰는 콤보렉이 아니어도 콤보렉에서 그리고 뭐 파워바 주무런판에서 한 번은 중량을 잡아보는 걸 권장드려요.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결국 여기서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그게 적응이 되거든요.
있거든요. 그런데 막상 시합장에 가서 더 넓은 벤치, 파워바 주물 원판으로 인한 더 안정적인 중량의 이런 맞물림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사용해본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얼을 타는 분들도 있고 막 J컵에 찢는다거나 높이 조절 제대로 못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콤보렉이 구비되어 있는 체육관은 한 번은 가셔서 건드려 보시는 건 권장을 좀 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시합 준비에 있어서 훈련에 대한 부분, 체중에 대한 부분, 훈련 장비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. 제가 오늘 이야기한 사항들을 굉장히 관통하는 게 있어요. 훈련에 대한 일관성, 이 일관성적인 부분을 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. 내가 이만큼 잘 해오던 게 있으면 괜히 시합 준비한다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하면서 잘 준비해오는 걸 이렇게 틀어버리면서 자기 발 걸고 넘어지지 말라는 뜻인 거죠. 안정적으로 해오던 걸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. 사람 몸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듯이 말이죠.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놔 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엠바입니다, 여러분.